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인 건축 우리 건축사 사무소 최두길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잠깐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토크쇼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인 건축 설계사무소 대표님이신데 작은 교회 살리기 또 운동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작은 교회들도 건축할 수 있는지 저도 뭐 작은 교회 목회자 연합 운동을 하고 있고 포도나무 영상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 운동하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들도 어떤 그 건축할 수 있는 비전, 꿈을 꿀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특히 포도나무 영상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문호목 목사님 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 목사님께서 한국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거의 뭐 80% 이상이 다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작은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영향력이 강하고 또 실질적인 한국 교회 부흥을 선도하고 이끄는 핵심적인 그런 교회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느냐, 그 대목이 이제 오늘 토크쇼의 주제인데, 작은 교회가 교회 건축의 비전을 앞두고 어떠한 면을 좀 준비해야 되냐라는 이제 목사님 질문이신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비전 선언문을 좀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비전 선언문이 교회 건축이 끝나고 입당 예배 때 같이 입당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의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그 선언문의 어떤 핵심적인 그 주제로 이렇게 쭉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전을 선포하고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작은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갈급하고 필요한 것이 이제 사실 경제적인 어떤 내용이 되죠. 근데 이 경제적인 내용은 사실은 요즘 그 교회 건축 대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경제적인 내용도 핵심적인 거지만 가장 필요한 건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인근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셔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한 2, 3년에 거쳐서 교회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를 먼저 구입하고 교회 부지를 구입하면 50%는 건축이 됐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지를 가지고 또 대출을 일으켜서 건축의 시드머니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면 또 이제 또 이 대출의 프로그램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디뎌야 될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과제는 교회 부지의 확보입니다. 교회 부지의 확보. 그럼 이 교회 부지 확보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종교용지가 아닌 일반 나대지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이 작은 교회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대목을 살펴보면, 부지 매입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부지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부지가 제일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이 조사를 하고 해보면 그런 부지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규모와 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교회가 보면은 자연 녹지 지역의 부지는 평당 단가는 좀 쌉니다. 싸는데 건폐율이 일반 주거지역의 부지보다는 좀 떨어져요. 20%,
자연 녹지 지역이 만약에 이제 500평이다 그러면 이제 5, 20 하면 100평을 질 수 있고, 연면적은 이제 보통 한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알아야 전원교회나 자연 녹지 지역, 상대적으로 부지 가격이 낮은 곳에 좀 염두에 두는 교회들은 그 두 가지 면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부지 가격이 싸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부지 면적만큼 짓는다. 지상층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에 있는 땅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 90%가 교회 부지입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교회 부지로서는 적절치 않고, 보통 많이 하는 곳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것은 건폐율이 60%의 용적률을 200%까지 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아까 자연녹지보다 2배 정도를 더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잡종지라는 땅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경계 부위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는 교회가 다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주, 그 다음에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의 종교용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재개발 지역을 앞두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야긴 TV에 들어오시면은 Q&A에 재개발 건축 시에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라는 걸 별도로 한번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에 수협은행에서 또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교회 부지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뭐 한 60%에서 70% 대출을 해주고, 또 건물 짓는 비용에 또 어느 정도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 선정, 건설회사 선정, 이래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좀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이고 또 분석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먼저 잘 구입하시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부지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건축해야 되잖아요. 건축할 때 이제 뭐를 고려해야 되는지 작은 교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한번 잘 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큰 교회를 할 때 건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하고 작은 교회를 건축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작은 교회는 먼저,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말고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하면 한 200평에서 500평 사이의 교회를 우리가 굳이 분석을 한다면, 분류를 한다면 작은 교회다 이렇게 보고, 500평에서 1000평까지를 이제 중형 교회다, 1000평 이상을 이제 중대형 교회다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건축에서. 그럼 이제 작은 교회를 건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이 이 건축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땅을 살 때도 안목이 있고, 또 뭘 핵심적인 가치로 고려해야 되냐, 이거는 목사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자,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서울시나 이 경기도, 그 다음에 4대 광역시의 어떤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교회는 가장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돼야 건축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자, 주차장은 건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약 33평입니다. 33평당 한 대를 의무적으로 둬야 돼요, 법적 기준이. 그럼 예를 들어서 1000평 교회를 한다, 1000평 교회를 건축한다라면 1000평이면 3300제곱미터거든요. 나누기 100제곱미터를 하면은 약 33대 주차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평 교회를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라면 주차장 확보를 33대를 확보해야만 건축 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형 교회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평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6.6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200평은 약 이제 660제곱미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660 나누기 100 하면은 6.6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반올림해서 7대 주차장을 둬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소형교회라고 하는 200에서 500평을 짓는 부지가 보통 몇 평이냐라고 하면 120평에서 보통 한 200평 내입니다. 땅이. 그 정도 부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160평에서 약 200평 되는 우리 교회 부지에 주차를 7대 정도 확보를 하려면 지하를 파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한층 지하에 주차장을 두기 위해서는 땅에서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그 주차 통로가 길이가 보통 주차장법에서 램프 길이가 23m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폭이 3.5m거든요. 그럼 그거를 160평에서 200평 부지 안에 그 램프를 넣고 계단 2개를 넣고 엘리베이터 1대를 놓으면 주차 몇 대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형 교회의 주차장 설치는 피로티 주차장으로 가셔야 돼요. 피로티 주차장은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만 넣고 주차를 끼워 넣는 방법인데 가장 주차를 많이 합니다. 대지의 그 지하로 말하면 그 외벽에 또 떨어져서 이 공간이 제한이 오죠. 근데 피로티 주차장은 그냥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로티 그 면적은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요. 산입이 안 되고 연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냥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형 주차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1층은 피로티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소예배실이나 식당이야 교육공간 같은 공간을 배치해야 됩니다. 비교적 본당 다음으로 큰 공간이 소예배실과 식당이거든요. 이 공간은 지하에 넣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사무실, 카페, 유치부, 뭐 영화부, 키즈랜드 이런 문화공간, 그 다음에 3층, 4층에 보통 본당이 오고 4층이나 5층에 식당,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교육공간, 당회실, 목사님실 이제 이런 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옥상은 하늘공원으로 해서 성도들의 이제 휴게 공간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형교회 200에서 500평 정도, 예를 들어 땅이 한 250평 정도 되면 땅에 밑으로 주차를 넣어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200평 미만의 땅에서는 피로티 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피로티 주차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나머지 층에다가 어떠한 용도를 넣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이 많을 경우에는 1층이 피로티고 2층, 3층에 본당이 오고 4층에 교육공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속 공간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는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형교회는 주차장이 1층으로 가고 거기에 따르는 층별 배치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교회 여건에 맞춰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한 300여 개 교회를 지었다고,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작은 교회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건축을 앞둔 목회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작은 교회는 명목상 용어상 작은 교회지만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이제 뭐 160평, 제가 제일 작은 교회는 한 50평짜리 교회도 이제 설계를 해봤는데, 제가 120평짜리 교회를 할 때는 12,000평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합니다. 저는 왜 그런 거 하니, 대형 교회는 저희가 많이 해봤지만 대형 교회는 쉬워요, 설계하기가. 그냥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툭툭툭 자르면 되는데, 소형 교회는 공간이 작은데 기능은 많잖아요. 사용할 목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는 하나의 용도가 한 3가지에서 4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변적이고 다목적 홀 개념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형 교회는 그만큼 설계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소형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교회 건축의 비전을 앞두고 계신다면, 제가 이제 그런 교회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그 참 뭐 목사님들이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시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런데 좋은 건축가를 만나셔야 돼요. 좋은 건축가를 만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교인의 입장에서 설계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고 그래서 항상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항상 이렇게 노크를 하셔가지고 자문을 좀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큰 교회와 달리 작은 교회는 그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설계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좀 아주 그 다목적 홀 개념의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형교회에서 그 교회 건축의 컨셉은 정해진 공간에 대한 틀이 없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 각 기관이 다 쓸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배 공간도 됐다, 교육 공간도 됐다, 커뮤니티 공간도 됐다, 문화 공간도 됐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약간의 반감을 제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소형교회를 하다 느낀 건데 아니 우리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이걸 다 쓰면은 우리는 뭐 우리 공간은 우리 부서는 우리 성가대 부서는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 공간은 왜 없냐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보면 아니 우리 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간은 어디 있죠?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들에게 미리 공간의 함목적성, 공간의 다기능성 이런 부분이 미리 성도들에게 이해가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이런 복합 공간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을 너무 화려하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공간을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중소형교회는 그래서 공간의 그 건축의 어떤 수준은 2, 3년이 지나서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짓고 공간 확충을 더 많이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소형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장래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마스터 플랜으로 건축해 놓으시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 당장 돈이 없고 우리가 소형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당장 그 필요한 것만 달랑 해놨다가 4, 5년 돼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에 힘이 생기면은 증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 쉽지 뭘 다 된 다음에 뭘 또 한 개층 올리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뭐 다 깎아서 올려야 되고 지붕도 다시 올려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초기에 한 개층 정도는 그냥 뚜껑만 딱 씌우면 한 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장래 증축에 대한 마스터 플래닝의 개념으로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간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 본당이 꽉 차는 순간 교육 공간의 부족 현상이 왔을 때 옥상 부분을 한 층만 딱 막으면 한 개층이 생기는 것처럼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바로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미래를 앞내다보는 이런 설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 목사님 오늘 반갑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 하나 좀 또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영상선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소형교회, 또 개척교회, 상가교회 이런 그 참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허리를 받들고 있는 우리 이런 중소형교회의 연합체를 이끌고 계시고 또 그 중소형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참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냥 노심초사 일주일 내내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애쓰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는 그 소형교회 목사님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 단체에 들어와서 이겹 상겹은 힘이 강해서 누가 부러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같이 연합을 형성해서 서로 윈윈하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하려면 어떻게 이 단체에 들어오신지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져 있어서 이분들을 넘어져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워서 손잡고 함께 갈 때 그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제가 이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튜브 시대고,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서로 연합하고 또 댓글로 격려해 주고, 우리가 그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그런 그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정말 힘이 빠져있던 목사님이 그 댓글 한마디에 힘을 내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큰 교회는 나름 뭐 혼자 있어도 그냥 자생할 수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는데, 포도나무 영상선교회라고 검색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좋은샘 TV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제가 이제 자막에다가 전화번호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이 아니면 됩니다. 2단은 제가 배격하고요. 2단 아닌 사람들은 모여서 정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이고요. 자,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은 포도나무 영상선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작은 교회, 소형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참 저부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 비전을 또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어떻게 건축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또 여러 번 가져서 지금 이제 제목 타이틀만 말했다면 구체적으로 또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뵈서 반갑고, 아무쪼록 목사님이 하시는 큰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참 한국교회가 이 단체를 통해서 다시 재도약하고 성장하고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고대합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